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한 잔은 이 영화 행복한 라짜로입니다. 지금부터 영화 라짜로에 대한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가득한 리뷰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한 라짜로는 운수 좋은 날과 같이 반어적인 제목입니다. 영화 내내 라짜로는 이리저리 불리면서 노래 부르듯이 불리고 노동력을 착취당합니다. 매만 안 때린다 수준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라짜로는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적어도 불평이 없고 때로는 입력받은 로봇처럼 출력을 하기 때문인데 이런 라짜로의 모습은 감히 헌신적이라고도 보입니다. 특히 이런 모습이 잘 보여주는 장면이 후작이 자작 납치극을 벌였을 때 혈서를 쓰기 위해서 칼로 찔러가지고 피를 내달라고 하는데요. 이때 거리낌 없이 찌르려고 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항상 주변에 먼저 도움을 물어봐주고 도와주며 스스로를 희생하는 것에 익숙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행보는 제가 보기에는 희생보다는 순수에 가까운 선행, 선함에 더 가깝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뭔가 통달한 듯한 전지적 작가와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요. 라짜로가 살고 있는 마을은 거의 중세시대나 근세 정도의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로 나가서 살려면 후작 부인의 허락이 필요하고요. 아이들도 부인의 수업을 들으면서 이곳으로 교육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종교적인 부분에 치중돼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미리 세뇌를 시키는 것도 같았습니다. 이런 기묘한 마을의 모습은 후작 부인의 계략 때문입니다. 1980년대부터 소장농이 법으로 금지된 이탈리아에서 후작 부인은 정보를 차단하고 물리적으로 마을 사람들을 문명으로 분리시켜서 강력하게 통제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농사지은 담배로 한몫 두둑히 챙겼죠. 이런 후작 부인의 행태에 반감을 느낀 후작은 납치 자작극을 벌이고 이에 또 라짜로를 이용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영화는 대사기극이 밝혀지기 전까지 라짜로를 어떻게 이용하고 착취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대사가 바로 후작 부인이 말한 "저들은 현대사회에 내보내면 자신들이 처량한 노예였다는 것만 알아. 내가 저들을 착취하는 것처럼 저들도 라짜로를 착취하잖아 라고 말하는데 이에 대한 후작의 대답은 "라짜로는 아무도 착취하지 않아 라는 겁니다." 이렇게 라짜로는 계급의 최하위 계층에 있는 것이죠. 근데 라짜로는 인간의 영역에서 착취의 굴레에 벗어나는 선 쪽에 존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지 않고 그저 도울 수만 있는 겁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모습은 라짜로가 열병을 앓고 나서 후작을 찾아 헤매고 낭떠러지에 미끄러져서 넘어지면서 발생합니다. 나레이션으로 직접적이게 라짜로가 선임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초인으로 그립니다. 라짜로는 늙지도 죽지도 않고요. 배고픔과 추위도 느끼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선한 얼굴로 전에 마을 사람들을 찾으러 다닙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대로 또 어딘가에서 기생하여서 모여 살고 있는데 이들은 사기를 치며 돈을 벌고 일용직에 지원을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최하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유통기한이 지난 감잡칩을 먹거나 하는데 라짜로의 도움으로 잡초밭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잡초밭은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쓸모없는 풀떼기인데 하지만 그 속에서 라짜로는 먹을 수 있는 식용풀을 찾아내고 또 그것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면서 도와줍니다. 이것이 마을 사람들과 라짜로의 차이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마을 사람들은 꽤 최근까지 후작 부인의 착취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맡은 일만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수동적인 모습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에는 매우 힘든 모습이죠. 또 아직까지 계급주의가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질 좋은 베이커리를 사가지고 후작을 만나러 갑니다. 후작은 사업에 실패하여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을 초대했어도 잘 대접하지 못하고 문전박대를 하죠. 근데
여기서 마을 사람들은 별말도 못하고 심지어 욕도 못해요. 그런데 또 베이커리는 뺏깁니다. 하지만 라짜로는 마을 사람들에게서 버려졌을 때도 그들이 착취했을 때조차 불평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능동적으로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쓸모의 것에서 쓸모를 찾고 그것을 나누면서 선을 행하는 거죠. 이런 성인의 모습의 최고봉이 음악이 라짜로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러서는 라짜로가 바로 그 성자야 라는 것을 대놓고 드러내면서 마술적 리얼리즘의 꽃을 피우는데, 여기서 마술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부분이라는 거고, 이 부분은 라짜로의 존재 그 자체를 얘기하고, 리얼리즘이라는 부분은 시골 사람들의 착취, 이 실화 기반으로 한 그 부분이고요. 또 도시로 나온 사람들의 처지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드러내지만 여기서도 선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을 사람들은 가던 길을 가는데요. 이를 보고 있는 라짜로의 얼굴이 처음으로 어두워지고 후작을 도와주기 위해서 은행으로 향하게 됩니다. 은행 안에서 도시의 현대에 찌들지 않은 순수한 라짜로의 모습은 현대인들에게 너무 낯선 것이었고, 이들 또한 선을 알아보지 못하고 구타를 하며 노골적이게 순수함에 대한 아이러니를 그립니다. 라짜로는 구타를 당하면서 늑대를 보았고 그 늑대에게 영혼을 주면서 육신은 죽습니다. 라짜로의 영혼이 담긴 늑대는 도시를 유유히 벗어나면서 영화는 마무리 짓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을 보자면 라짜로는 행복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라짜로는 출신이 어디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나오지 않으면서 신비감을 더하고, 이는 의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영화는 라짜로를 통해서 성자가 강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착취만 하는 인간 군상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인데요. 또 이 인간 군상을 시골 사람에서 도시인들로 이어나가면서 확장된 메시지도 줍니다. 라짜로는 순수하지만 순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삼체에 나오는 삼체인들이 거짓말을 아예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몰라서 못하는 거잖아요. 선택지나 배경에 아예 없는 느낌이어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서 순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화이트 타이거와 같이 분명히 일을 하고 노동을 하는데 빚만 계속 늘어나가는 그런 이상함을 느끼지만 반기를 들지 못하는 모습 등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과 닮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 가지 의미로 판타지와 리얼리즘을 환상적이게 섞어서 현실과 선을 더욱 강조한 훌륭한 영화 행복한 라짜로에 대한 한 줄 평은, 인정 있어 보이는 시골에도 착취가 있음을, 도시로 나와도 구원할 수 없음을 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8잔 원샷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중한 채널을 운영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 또 봐요.